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파괴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가들은 오늘을 가리켜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종말을 고한 날이라고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전무후무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 80년 동안 지구촌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들을 통째로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미국이라는 거인을 다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로 만들겠다는 초강력 의지의 표출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처하던 국제기구들이 순식간에 미국의 지원을 잃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위인 2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 오직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을 위해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이른바 힘의 외교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체포하고 그린란드를 병합하며 콜롬비아로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이 믿기 힘든 소식들. 도대체 트럼프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내막을 하나하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른 첫 번째 거대한 칼날, 바로 국제기구 66곳에 대한 전격적인 탈퇴와 지원 중단 선언입니다. 여러분, 66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UN 산하기구 31개와 비UN 기구 35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건 그냥 몇 군데 안 나가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주의 외교 체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66개 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며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잔치에 미국인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탈퇴 대상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UN 기후변화협약과 UN 민주주의 기금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곳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곳을 탈퇴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도 독설적입니다. 그는 이 기관들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갉아먹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의 온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마음껏 공장을 돌리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 기구들이 만든 규제가 미국의 팔다리를 묶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눈에는 북극곰을 살리는 것보다 미시간주나 오하이오주의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돈만 쓰는 무능한 집단에 더는 머물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주주의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가치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던 노력들을 트럼프는 이념적 프로그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달 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아까울 때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매년 내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실익은 하나도 없는 이 기구들이 얼마나 눈엣가시였겠습니까?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보다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즉 우리가 알던 세계 경찰 미국이 은퇴하고 미국 주식회사 회장으로서의 미국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아낀 돈, 그리고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던 관세 정책으로 벌어들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두 번째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50%나 증액한 약 2천조 원, 달러로 무려 1.5조 달러 규모로 책정하겠다는 발표입니다. 2천조 원.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이 600조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3년 동안 쓸 돈 전체를 미국은 오직 국방비에만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이른바 꿈의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무기체계,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군단, 우주 공간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우주군,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도전장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까지.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적으로부터도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 눈길만 주어도 적들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전매 특허인 관세 정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이죠.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막대한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미국의 창과 방패를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논리입니다. 남의 나라 돈으로 우리 군대를 강화한다니 이보다 더 트럼프다운 발상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닙니다. 경제적 패권이 군사적 패권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 군사력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사회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트럼프의 미국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이제 세 번째 챕터, 힘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현장을 보실 차례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가장 먼저 터진 사건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입니다. 국제법적 절차나 유엔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다고 판단되면 남의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체포 작전을 감행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공언해왔던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는 건데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보세요.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막대한 자원이 묻혀있는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 자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주고 안 되면 압박하는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미국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세력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보아온 외교의 문법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 대신 압도적인 무력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힘의 외교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타격하며,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속도의 외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저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과실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피로감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해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흘렸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중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왔으며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이제 미국은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오직 미국만을 위해 움직이겠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미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국제기구 탈퇴는 귀찮은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국방비 증액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는 것이며 힘의 외교는 그 성벽 밖의 일들을 미국 뜻대로 처리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앞면과 뒷면이 있는 법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가져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나간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미국의 안보 지원이 약해진 틈을 타 지역 분쟁이 들불처럼 번질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전 세계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틀 안에서 안보를 보장받아온 우리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방비를 50%나 올리고 힘의 외교를 펼치는 트럼프의 미국은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위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물론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원될 가능성, 그리고 관세 폭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까지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외교적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정책 몇 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탱되어 온 세계 질서의 판을 아예 엎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국제기구라는 가느다란 끈 대신 2,000조 원의 예산으로 빚어낸 강력한 쇠사슬을 쥐겠다는 겁니다. 협상보다는 명령을, 공조보다는 단독 행동을 택한 미국의 이 대담하고도 위험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거대한 제국이 스스로 성벽을 높이고 고립을 택했을 때 그것이 제국의 부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몰락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다시 위대한 미국은 정말로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의 수호자가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극도의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폭풍의 눈이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이 2,000조 원짜리 폭탄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리고 그 파편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는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가 정말로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비극의 서막일까요?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 펼쳐질 세상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냉혹하며 오직 힘만이 증명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 돌아가는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지식은 곧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낼 구체적인 파장들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